암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위암. 실제 위암 환자분들 중에서 4분의 1은 차라리 죽고 싶다.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트름이 계속 나거나 한 숟갈만 먹어도 명치에 뭔가 어르신들 말로는 돌이 걸려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 게 내가 위가 좀 약하구나 느끼시는데요. 위암 환자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영양과 의학,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환자를 보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의 교수로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이나 기능에 문제 있는 분들 진료를 주로 했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암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위암이었고요. 걸리면 이제 죽을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실제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조기 검진 2년에 한 번 거의 무료로 10% 돈만 내시면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이 조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암으로 죽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사망 원인으로는 좀 떨어지게 됐고, 다만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 위를 어쨌든 좀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을 계속 평생 경험하면서 지내셔야 되니까 먹는 거가 항상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불만족,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위암 환자분들 중에서 4분의 1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죽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는 죽지 않는 병이 됐는데 그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무서운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로 완치, 그러니까 그 암 조직을 떼어낼 수 있으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가 약하다는 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위가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뭔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트름이 계속 나거나 한 숟갈만 먹어도 명치에 뭔가 어르신들 말로는 돌이 걸려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 게 내가 위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비유를 좀 제가 항상 드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 그러면 어떤 일할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이거에 맞춰서 일을 잘 줘야 100%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위가 하는 일은요, 이빨이 잘 씹어서 넘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 안 씹고 넘기시면 위는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위가 점점 참다가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위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위가 약하니까 잘 넘어가게 하려고 자꾸 뭘 말아서 드세요. 근데 말아 먹으면 국물은 다 짜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시원하다 하는 국은 다 소금 맛이에요. 따라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도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국물 없이 먹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찌개나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암은 어쨌든 음식물이 위를 지나가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거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가장 센 게 짠 음식이에요. 실제 유럽은 예전에 위암이 진짜 심한 암이었고 실제 환자들이 많았는데, 냉장고가 보급이 되기 전에는 서양 사람들도 소금에 절여서 염장식품으로 보관을 했다가 먹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고,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신선식품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암 발병률이 확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냉장고에 염장식품을 보관해서 오래오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실제 위암 1위 국가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기질의 문제인데, 완벽주의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내 기준도 높고 되게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냐, 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트레스보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소화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또 암으로 가는 중심에 있는 변곡점이거든요.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불량이 항상 있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좀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예민하세요.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고 쉽게 간다, 이런 거를 좀 연습하시는 게 위에도 도움이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항상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40살이 넘었다, 내시경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계속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식사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여자분들은 떡볶이를 안 먹으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라면에 돈가스 드시는 거를 조금 줄이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떡볶이를, 저도 떡볶이를 진짜 사랑하지만 정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영양소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맵고 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를 좀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근데 여자다 그러면 이런 분식류를 조금 조심하면서 드셔야 되고, 두 번째 되게 전형적인 상황이 아침 점심은 약간 대충 드시고 오후에 이런 분식을 많이 먹으면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면 최대한 한 번 먹을 때 양을 1인분보다 적게 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위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찌개랑 라면에 국물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제가 국을 먹으면 국물은 거의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국물이 항상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짠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론상 100점은 라면도 안 먹고 찌개도 안 먹고 뭐든 다 신선한 식품을 먹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가 사회적인 여건,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나만 또 예민하게 나는 찌개는 너무 극혐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시키는데 저는 최대한 건더기 위주로 먹고, 사실 저도 면을 되게 좋아했는데 환자분들을 보고 저도 의학 지식을 좀 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예 안 먹는 거는 비현실적인데 가능하면 국물은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제가 환자분들 항상 위내시경 하시면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이런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위축성 위염은 위가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진 걸 말해요. 그래서 위 점막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국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그냥 위염으로 돼요. 많이 좋아지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위가 약한 분들, 그래서 이제 주로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 화생 이런 걸 듣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조금 다른데요. 흔하게는 약하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면은 이제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 화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셀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명치가 있거든요. 명치에서 1인치 정도 내려와서 다시 1인치 정도 왼쪽으로 가시면 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워서 누르면 더 정확한데요. 눌렀는데 내가 아프면 둘 중에 하나인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시거나 너무 안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 확인하는 게 식소다. 한 4분의 1 티스푼에 물 125cc 거기에 타서 아침에 빈속에 드시는 건데요. 그러면 보통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한 3분 이내에 트름이 꼭 나와야 돼요. 가스가 생겨서. 근데 내가 5분이 지나도 가스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위산 저하증인 상태고, 이런 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베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홍초나 사과식초나 이런 식초를 식사 전에 좀 드시는 것도 산을 보충하는 방법이 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위산 저하증이 있고 위가 약하다 하면 이제 식욕이 떨어져요. 고기를 안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부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의 문제는 근감소증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고, 또 위산이 저하될 때 흡수가 잘 안 되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있는데, 비타민 B10이나 칼슘, 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위축성 위염이 있다 하면 보충제나 아니면 조금 더 드셔서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위든 다이어트든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는 거는 삶은 달걀 2개 드시는 거. 만약에 내가 하기 귀찮다 하면 편의점에 2개씩 담아서 팔아요. 출근길에 그걸 사서 드시면 좋고, 계란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계란에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B12도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2개 정도 드시는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가끔 콜레스테롤 좀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 먹으면 안 좋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조차도 두세 개까지는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좀 채워놓는 게 다이어트도 좋고 활력에도 좋고 또 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제일 간단한 건 제가 봤을 때 계란 2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하시면은 에그 스크램블로 해서 토마토랑 같이 먹는 거. 더 소화를 잘하고 싶고 막 3인분 4인분 먹고 싶어서 소화제에 도움을 받는 거 안 되죠. 근데 내가 한 2숟갈만 먹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드셔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소화제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끔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만드는 소화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소화액이 적어서 입이 그런 증상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대신 이런 소화액은 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단백질도 충분히 있고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다시 잘 될 수 있으니까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시킨 다음에 줄여나간다. 다만 제산제는 왜 우리 술 마시기 전이나 아니면 속 쓰릴 때 이렇게 드시는 게 있는데요. 제산제는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위산 분비가 실제 좀 줄어요. 우리 위는 충분히 강산이어야 기능도 할 수 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점점점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내가 좀 위가 약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더 천천히 드시려고 노력해야 돼요.